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요즘에 시온연구소 TV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제 여러 그 시온연구소 TV 카테고리 중에서 그 디자인 띵킹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스캠퍼 기법이나 뭐 쌍비교 분석법, 육색사고 모자 기법, 그리고 형태 분석법, 뭐 속성 열거법 등등 이런 사고 기법에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 기법 강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더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어, 이런 어떤 사고 기법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거는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연성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서부터 이끌어내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기법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하시거나 이런 유형이실 텐데, 이 많은 사고 기법들이 과연 언제 사용을 하면 더 적합하고 더 효과적인 아이디어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고 기법은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브레인 라이팅, 형태 분석법, 강제 결합법, 속성 열거법, 하이라이팅 앤 히트 확인, 그리고 쌍비교 분석법, 평가 행렬법, 그리고 육색 사고 모자 기법, 이렇게 10가지의 사고 기법을 과연 언제 사용하면 더 좋은 어떤 효과적인 아이디어 산출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꼭 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아이디어 산출에 있어서는 꼭 4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 발산, 두 번째는 아이디어 수렴, 세 번째는 아이디어 선별, 마지막은 아이디어 평가입니다. 아이디어 발산은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한 것을 많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발산 시간의 중요한 것은 일단 질보다는 양입니다. 그리고 비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전 사람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개선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좋습니다. 아이디어 수렴 단계는 발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했다면 그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분류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들을 어떠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분류를 하다 보면 그 분류 범주 안에 있는 아이디어들끼리 속에서도 뭘 빼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누군가가 A 다시 거기다가 뭐 기능 하나 붙여서 A 다시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면 A라는 기능은 A 다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A라는 것들은 일단 빼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다 보면 훨씬 더 빼야 할 것들과 그리고 계속 유지하면서 토론해 가야 할 것들에 대한 기준선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선별 시간인데 이 아이디어 선별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방하지 않고 토의와 토론을 굉장히 냉철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산출한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굉장히 창의적이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인정이 될 만큼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다. 여기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고 이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선별 시간에는 앞에 수렴 시간에서 모아놨던 걸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토론과 그리고 치열한 토의를 통해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솎아내는 겁니다. 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평가 시간에는 우리가 잘 토론 토의를 해서 속가냈지만 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 아이디어가 괜찮은 아이디어인지 한 번 더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평가는 사실 지금까지 토론과 토의를 굉장히 많이 해오던 사람들이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팀에게 물어보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의 검증도 필요하겠지만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이디어가 보다 정교해지고 보다 체계성을 갖게 되고 이것까지는 괜찮다라는 기준을 딱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독창성을 가미시킬 수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런 아이디어 평가까지 한다면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각각의 그 사고 기법들은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뭔가요? 네,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디어 발산이죠. 마인드맵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인 라이팅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레인 라이팅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고 형태 분석법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다면 윗부분 여기에 카드로 제가 링크를 시켜놨으니 이 부분을 통해서 그 해당 온라인 강좌를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이디어 발산 시간은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이나 브레인 라이팅 혹은 형태 분석법이나 속성 열거법이나 강제 결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과 브레인 라이팅은 이럴 때 활용을 하셔야 돼요.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은 그 구성원이 모두 다 활달하고 이야기 내는 것을 좋아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브레인 라이팅은 좀 성인들이 회의하는 그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 좀 어려워하는 그런 회의 구성원들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보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과 브레인 라이팅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많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경우, 굉장히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형태 분석법과 속성 열거법, 이 두 가지는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잘 고찰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산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뭔가 우리의 문제 상황을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좀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형태 분석법과 속성 열거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문제에 있는 그 상황을 좀 분석하고 나서 이것을 아이디어로 끌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형태 분석법과 속성 열거법 다음에 브레인 라이팅을 활용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지식에 대한 개념이 많지가 않잖아요.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요.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형태 분석법과 속성 열거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리고 나서 브레인 라이팅으로 각자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는 그런 아이디어 발산 시간으로 꾸려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 결합법은 사실 이것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고기법입니다. 강제 결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브레인 라이팅이 좀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간다.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이 강제 결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강제 결합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대상을 합쳐서 낸 아이디어가 무조건 문제 상황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어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내어야 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이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이라이팅은 사실 분류 작업입니다. 키워드를 찾아내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들 중에 중복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끼리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이팅은 아이디어 수렴 과정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이디어 선별 과정은 이제 수렴이 되어서
키워드끼리 모아져 있는 아이디어들 중에서 치열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내용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때 좀 개인적으로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뽑아보고 싶다. 도대체 이 팀은 토론과 토의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이런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앞에 수렴했던 하이라이팅에서 진짜 아닌 것들만 제합니다. 진짜 아닌 것들만 제하고 나서 한 6개에서 7개 정도 남겨요. 그리고 나서 쌍비교 분석법이나 평가 행렬법으로 각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각자 해본 것 중에서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죠. 사실 이렇게 하이라이팅하고 나서 쌍비교 분석법하고 평가 행렬법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선별한다는 얘기는 아직은 반 구성원들이 어떤 것이 합리적인 아이디어고 어떤 것들이 체계적인 아이디어인지를 판단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할 때 토론과 토의에 있어서도 좀 약간 목소리 큰 친구의 의견 쪽으로만 간다든지 뭔가 토론 토의가 좀 약간 풍성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진행자가 받았을 때 이렇게 쌍비교 분석법이나 평가 행렬법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토론 토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그 공식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쌍비교 분석법도 그렇고 평가행렬법도 그렇고 그리고 토의나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선별했을 때 마지막에 히트 확인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평가 뭘까요? 한 가지가 남았거든요. 바로 육색사고 모자입니다. 육색사고 모자는 어떠한 다양한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 아이디어가 괜찮은 건지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육색사고 모자는 아이디어 평가에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사고기법은 그 때에 따라서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마주하고 있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기법은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것이 효과적인 아이디어 산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좋은 동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쉬운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안녕!